키키올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운 나쁜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때 테니스 빅4로 불렸다가 빅3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잊혀져가는 존재 앤디 머리 이야기입니다. 자,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가 캐메런 노리의 남자 단식 깜짝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인디언 웰스는 제5회 메이저로 불리는 마스터스 시리즈 9개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죠. 자, 이번에 세계 랭킹 25위 노리의 우승은 큰 이변이었고, 또 그만큼 현재 빅3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남자 테니스의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을 대변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리가 영국 선수죠. 이제 브리티시 넘버원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게 될 텐데요. 영국 테니스 하면 바로 앤디 머리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노리는 심지어 앤디 머리가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인디언 웰스를 먼저 우승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얌체 같은 커리어를 갖게 된 셈인데요. 자, 인디언 웰스에서 초반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주인공이 바로 두 명의 영국 선수였습니다. 여자 단식의 라두카누, 그리고 앤디 머리였습니다. 자, 라두카누는 1회전 광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앤디 머리는 대회 초반에 멋진 플레이로 부활을 예감케 해서 주목을 받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2회전 알카라즈와의 경기에서 멋진 3세트 치고받는 명승부를 보여줬고, 예전에 잘 나가던 앤디 머리의 단면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흐뭇했습니다. 특히 바로 이 장면, 알카라즈에게 멋진 언더암 서브 에이스를 꽂아넣는 장면, 굉장히 압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알카라즈가 앤디 머리가 언더암 서브를 넣을 때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에이스로 허용하고 만 것이죠. 자, 이 언더암 서브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앤디 머리의 감각은 천부적이다. 사실 머리는 빅4 가운데서 스트로크가 가장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핸드가 세계 넘버원까지 다투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이 부족함을 특유의 터치 감각, 바로 슬라이스와 드롭샷, 그리고 역대 최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로빙샷으로 만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감각의 연장선상에서 앤디 머리의 언더암 서브는 이번 대회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3회전 알렉산더 즈베레프와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지긴 했지만 2세트는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아주 하이 퀄리티 테니스를 펼쳐 보이면서 앞으로의 34살한테 그렇지만 좀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전성기의 앤디 머리라면 즈베레프도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앤디 머리는 즈베레프나 치치파스, 메드베데프와 같은 넥젠 톱스타들을 꺾을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골반 수술 이후에 기량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은 듭니다. 도대체 머리는 왜 은퇴하지 않는 걸까? 이미 그와 동시대를 보낸 테니스 빅3,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왜 테니스를 계속 하는 걸까? 사실 앤디 머리는 2019년 1월 호주 오픈 대회를 앞두고 올해 은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다시 이를 번복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엔트워프 오픈 결승전에서 바브린카를 꺾고 기적 같은 우승을 차지해서 세상을 또 한번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앤디 머리는 우승권과 아주 먼 퍼포먼스를 이어가면서 메이저 대회 1, 2회전을 넘기지 못하고 탈락을 반복을 했고, 지금 현재는 172권까지 순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앤디 머리가 은퇴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동년배 조코비치가 아직도 세계 1위, 그리고 메이저 3회 연속 우승을 휩쓸고 있고요. 자신보다 또 나이가 6살이나 더 많은 페더러가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죠. 자, 메이저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만 더 화려하게 세계 최고 수준들 선수들과 명승부를 만들면서 마지막을 초라하지 않게 은퇴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앤디 머리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운 나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된 말로 제일 빡센 시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남자 테니스 최고 황금기라고 불리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빅3 시대에 앤디 머리는 정말 악전고투라는 표현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 2008년 앤디 머리가 처음 톱5에 진입하던 그 시점이죠. 하필이면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가 이미 톱3를 형성하고 있었고, 앤디 머리는 그랜드슬램 결승에서 딱 한 번 제외하고 빅3 이외의 선수를 그 이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2008년 US 오픈 페더러를 만났고, 2010년 호주 오픈 또 페더러,
2011년 호주 오픈 조코비치, 2012년 윈블던 페더러, 2012년 US 오픈 조코비치 처음으로 이겼죠. 2013년 호주 오픈 또 조코비치, 2013년 윈블던 조코비치를 누르고 우승. 이때 70년 정도 묵은 영국 테니스의 한을 푼 역사적인 대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빅3를 제칠 수 있을까 싶을 때 부상이 찾아오죠. 그래서 2014년 그리고 2015년 앤디 머리는 침체를 거듭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 마침내 최고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 윈블던을 한 차례 더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난 결승 상대가 바로 라오니치였습니다. 유일하게 빅3가 아닌 선수를 결승에서 상대한 경우였죠. 자, 2016년 연말 투어 파이널스까지 기적의 연승 행진을 벌여서 결국 세계 랭킹 1위를 조코비치한테 빼앗아서 오고 모든 걸 이루고 말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2017 시즌 부상 악몽이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고관절 큰 수술을 받고 아직까지도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빅3만 아니었다면 아마도 앤디 머리는 대략 7번에서 8번의 메이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보리스 베커나 스테판 에드버리, 존 맥켈로 수준의 레전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앤디 머리의 투어 도전을 보면서 늘 마음이 조금 찡합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남자 테니스는 앤디 머리까지 포함한 빅4의 시대라고 했는데 2017년부터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가 계속 우승 횟수를 추가할 때 앤디 머리는 부상 후유증으로 한 4년 동안 랭킹 하락만 거듭하기만 했거든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앤디 머리의 그랜드슬램 우승이 3번째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다른 빅3들은 무려 20번을 나란히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앤디 머리한테 저는 조금의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머리의 테니스는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점점 주고 있습니다. 알카라즈라는 젊은 스타를 물리치는 노련한 노하우, 그리고 현재 가장 강력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볼 수 있는 즈베레프랑 대등한 세트를 펼치는 걸 보면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투어 대회가 바로 지난 2019년에 앤디 머리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앤트워프 오픈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기적 같은 우승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앤디 머리 팬들이 아주 기뻐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내년 어쩌면 제 예상이긴 하지만 테니스 빅4 선수들이 모두 은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빅4가 은퇴하기 전에 한 명씩 모두 크던 작던 간에 어떤 투어 대회라도 우승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는 남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